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16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밤중에 있던 뉴스들 좀 보기는 했는데, 큰 틀에서 좀 테마가 추가되거나 그럴 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오늘 영상은 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침 영상은 좀 생략을 하셔도 관심 테마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증시는 좀 간단하게 금요일 날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이 없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뭐 더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요 유가 원유에 대해서 이쪽이 반응을 좀 어떻게 할지 아무래도 이제 좀 갭을 뜨고 시작을 하겠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장에서는 서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이제 좀 또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한 번 불붙었던 유동성은 한 번에 못 꺼져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좀 얼마나 지속은 좀 오래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지속은 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그런 전쟁까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진짜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지형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요소가 있기는 하죠. 러시아 측에서 완전히 집어삼키기도 애매하고, 좀 계륵 같은 포지션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쪽은 뭐 미국 중재라는 뭐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완전히 집어삼키고 뭐 그런 부분이랑은 또 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그 다음에 이란이랑 그 사이에 국가들이 여러 곳이 껴 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 왜 중간 국가들을 건너뛰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뭐 또 전쟁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또 시작은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이 뭐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엄청 강했던 유동성, 이 거래대금 증가는 항상 시장에서 상승장 혹은 지수, 뭐 그 주가, 뭐 주식 종목들의 이제 가격 급등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재테크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어떤 거를 10,000원에 샀다면은 누가 20,000원에 사준다? 그런 새로 사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에서 사주는 그 돈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대금들이 빵빵 터져야 더 사줄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유동성은 상당히 센 편이고 지수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는 했는데 이제 조정이 어디 정도까지 좀 나올까?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번에 포모 계속 오르는 거 보면서 나도 지금 벌어야 되는데 막 저 사람 뭐 동네 뭐 옆집 처리 순이 다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번다. 나는 못 벌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지수 조정이 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포트 관리를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그리고서 어디서 공략을 할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정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반기 그리고 한 뭐 내년 뭐 한 초중 요 정도까지는 지수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뭐 크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면은 지금 뭐 이제 좀 내려온다 싶으면은 3보 전진을 위한 뭐 1보 후퇴 그런 느낌으로 거기다가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그런 지수를 좀 강제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뭐 밸류업 관련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뒤에 또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저는 좀 기다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는 지금 시황 흐름들 저런 것들을 좀 날마다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SNS에도 뭐 또 중재에 대한 뭐 얘기는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월요일 해가지고 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면 해가지고 대북 정책,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좀 얘기가 뉴스화돼서 좀 나오는지 특히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백악관 통해서도 언급이 나왔던 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확성기 중단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에 뭐
올라온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한 1, 2주 안으로 왔다 그냥 이제 통보식으로 이 조건들 할래 말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통보한다라는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LNG는 껴있을 거거든요. LNG 투자, 사업 참여에 대해서 그런 것들 정도를 정책 관련해서 좀 체크해 두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정도가 있고, FOMC 금리는 솔직하게 이번에 지금 저 중동 지역 이슈도 그렇고 아마 좀 더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혹시나 금리 인하가 튀어나오는지, 지금 일단은 트럼프는 파월 연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전 CPI랑 PPI가 조금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토대로 더 압박을 하는데, 파월이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할지. 자, 그리고 금요일날 유리기판 컨퍼런스가 있고, 미국 당뇨병 학회 개최, 이런 것들은 이제 참여 기업, 지금 한미약품 정도부터 해서 뭐 다른 그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피롭틱스, 그 다음에 뭐 PIE 이런 것들 이제 좀 반짝반짝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 좀 추세를 유지를 시켜줄지, 아니면 조금 또 하락해서 눌림 구간을 줄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끼고 이제 로보택시 출시 예정, 현지 시간이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살짝 돌려놨다가 또 다시 살짝 내려가기는 했죠. SOS램 120선까지 이제 좀 조정이 나왔다가 한번 튕겨 오르는, 그리고 퓨런티어도 뭐 같은 흐름이었고, 라이콤이 순간적으로 조금 더 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 있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방위비에 대해서 5%좀 확신한다. 나토 사무총장이었죠. 그런 언급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가 오르면은 아마 나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내부에서 뭐 이렇게 서로 뭐 다지고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지금 다 신고가죠. 거의 대부분이 신고가입니다. 진짜 소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한 5종목 있으면 한 3종목 이 정도가 신고가에서 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 섹터도 지금 그런 가격대, 성능 이런 것들, 가성비 이런 게 좀 세계적으로 부각이 좋게 잘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뭐 뉴스 추가된 거는 대부분 다 이쪽이기는 합니다. 트럼프 정부 해가지고 일단은 선을 그어두기는 했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랑은 상관없다. 공격 받으면은 전례 없는 전력 투입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저도 외신 뉴스 그 좀 찌라시성으로 보긴 했었는데, 이란 지원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 주둔 미군 공격 해가지고 뭐 드론 세대 발사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없기는 했어요. 뭐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혹시나 방금 그 드론 요걸로 왔다가 뭐 미국이 움직일 거였으면 뭔가 액션이 있었겠죠.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는 이란 좀 많이 그런 상황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 대부분 일단은 어느 정도 주축을 이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값싸게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습 강하게 비판.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이스라엘이 공격 멈추면은 이란 측에서도 보복 중단하겠다라고 일단 슬쩍 협상 여지를 이렇게 슬쩍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 공습에 대한 여지를 좀 열어놨습니다. 이스라엘 외무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핵시설 그런 것들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게 일단은 내세우는 그 표면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이번에 먼저 공습한 이유가 애초에 그 시간 두고 계속 미국이랑 뭐 협상한다고 하는데, 이거 시간 두면 이제 핵무기 완벽하게 완성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지면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잖아요. 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핵을 만들어가지고 쥐고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 버팅기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박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네타냐후 빌라 공격, 그리고 트럼프 오늘 SNS에 올려놓은 건데,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해야 되고, 자신이 파키스탄, 인도 뭐 상대로 협상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줄줄줄 있었는데, 그냥 요약을 하면은
곧 협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각자 통화랑 뭐 만남 진행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이랑 이제 연줄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제 그 트럼프 그 외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협상 그쪽에서도 이란 측이랑도 뭐 접촉했었다. 일요일에 뭐 이런 뉴스가 있기는 했거든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뉴스는 아니었고 좀 외신 뉴스로 찌라시성이기는 한데, 일단은 트럼프는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협상할 거다라고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 양측에 대해서 접촉을 했다라는 내용.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좀 내용을 며칠 더 보기는 봐야죠. 어찌됐든 전쟁이 초오고 시작을 한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저는 핵시설 같은 경우 이스라엘 측에서 애초에 내세웠던 부분이라서 타격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정유시설을 때리냐 마냐 이게 좀 중요했거든요. 제가 봤던 부분은. 근데 결국에는 정유시설을 타격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갖다가 뭐 타격할 때 정유시설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밤중에. 그래서 거기서 멈출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지지고 볶을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요거를 막는지,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막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막으면은 이란이 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란,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뭐 이라크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 이렇게 중동 지역 대부분의 이제 석유 생산국 대다수 한 7, 80%, 뭐 6, 70%,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뭐 이제 수출을 하는데, 여기를 막으면은 이런 국가들한테도 당하겠죠. 반발 당하겠죠. 반발 이렇게 해가지고 지탄, 규탄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막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혹시나 막는지, 그러면은 원유는 일단은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제 뭐 가스전이나 뭐 정유시설 이런 것들 뭐 좀 타격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타격 뉴스는 밤중에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이란 이쪽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유소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생산 시설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어필하는 건 있었고, 교전이 어찌됐든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밤중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항이랑 이란 외무부 건물도 타격, 이런 뉴스들, 어찌됐든 전쟁은 일단 계속 좀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며칠 갑자기 뭐 트럼프 언급한 것처럼 뭐 중재, 휴전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는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정유시설 타격 같은 것들은 유가에 대해서 뭐 바로 좀 반응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바로 식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분명히 트럼프가 말을 한 리스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원유 관련해서 흥구석유, 한국 AN, KOR,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등, 얘네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차트 뭐 매물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대놓고 해먹는 종목이에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와,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생각하죠. 아, 여기서 사서 대충 100%, 여기서 사서 대충 50%, 여기서 사서 대충 50%, 50%, 50%, 50% 이것만 이제 복리로 했으면은 자산이 몇 배로 늘어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옛날 주식 완전 처음 했을 때 지나고 나서 이런 차트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있으면 얘는 특징이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한 며칠 더 가기는 해요. 뭐 이틀, 3일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천연가스, 세계 최대 가스전이라고 하죠. 세계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스. 요거에 대해서 뭐 생산 멈췄다. 대성에너지, GSE. 그 다음에 홍해에 대해서 아직 뭐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홍해 맞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쭉 돌아가야 되니까, 흥하해운, STX, 그린로직스, 대한해운, 그리고서 이스라엘 방산 엮여서 대성하이텍,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은 그 아이언돔 키워드랑 좀 엮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그냥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냥 신고가, 뭐 저런 국제정세 엮인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강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10만원 돌파 자리, 현대로템도 20만원 향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또 폴란드 뉴스 있죠. 기다리고 있는. 그다음에 뭐 풍산 등등 방산주들도 전체적으로 강한 게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 그 다음에 이란 타격에서 또 정유시설을 추가적인 타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일단 아침에 유가는 더 갭뜨고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포감이 조금 더 지속되나, 유가 방향성, 원유 방향성은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가가 급등하고 하면 할수록 인플레에 대해서는 자극을 할 거고, 인플레 자극이 되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로 기다리고 있던 뭐 바이오 섹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지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항공 관련주들은 뭐 그만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기름값 1,000원으로 갔다가 어디 갈 수 있었는데 뭐 2,000원이 든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가격에 대해서 좀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연계될 수 있는 그 업종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란 뭐 이런 중국이랑 미국 액션들 뭐 타국가가 끼는지 중동 지역에서 참전하고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세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중동 지역에서 산유국이 참전하는지 이거는 좀 볼 거는 같아요. 왜? 산유국이 참전하면은 보통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좀 이란 편을 지지하는 곳이 조금 더 많은 뉴스 것 같거든요. 거기가 막 이제 그 종교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산유국이 참전하면은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해서 또 타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가 더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동 지역 이슈에서 중요한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이것도 결국엔 유가입니다. 유가 기름 가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 이런 것들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AI 그 수장 뭐 임명 이런 뉴스부터 해가지고 20조 플러스 알파 2차 추경 좀 임박했다. 조만간 발표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뉴스마다 좀 달라요. 이거 단독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뭐 나와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전국민 대상 뭐 지급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또 뉴스마다 전국민 대신 선별해서 뭐 좀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유력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건 다 그냥 기자분들 생각이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왔다가 이제 정부에서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 민생지원금 해서 지역 카페가 좀 얼마나 좀 나오나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중요한 틀에서는 추경 즉 돈을 찍어낸다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현물 혹은 뭐 어떤 물품들 이런 것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현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세상에 이제 금이 10개만 있을 때는 희소성이 10개라는 그만큼 희소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 금을 더 찍어내서 1000개를 만들어. 그러면 10개일 때보다 금 1000개의 가치는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돈을 찍어내면 그 찍어낸 돈들이 어디로 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코인, 주식, 재테크 시장입니다. 결국엔 돈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 추경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뭐 안 좋고 그런 영향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해둬야 되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 코인까지는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코인은 또 글로벌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구나 더 높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흘러가는 돈은 부동산이 일단 주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고 자, 그래서 이 대통령 뭐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 거 이런 뭐 상법 개정안 뒤에 언제 나오나 그리고서 미국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법안 표결 미 상원 통과 16일 최종 결정 오늘 뭐 밤이나 내일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까 서클 그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일단 카카오페이가 대장이었는데 얘는 투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LG CNS가 금요일날 좀 대장격으로 올라왔던 것 같고 카카오 시리즈랑 한국정부인증,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모니트리 등등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히 복구, 대화 협력 재개할 것이다. 그래서 6.15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좀 되새긴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 협력을 재개하겠다. 이런 대북 관련해서 신호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북한 측이랑 이제 직접적인 뭐 접촉이라던가 공식적인 뭐 대화의 시작 이런 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뒤에 그 트럼프 만나면서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대북주도 근데 저는 대북주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좀 주도주까지 아직 보여준 그런 종목 섹터는 없어서, 일단은 아난티가 그나마 좀 돈이 붙었던 종목인 것 같고, 모나용평, 일신석재 등등 요 금강산 관련 주들 움직임이 이제 좀 가장 뚜렷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대하TI, 그 다음에 만약에 대화가 좀 시작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먼저 식량이랑 이제 비료 이런 것들 먼저 던져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성 OMB, 조비, 경농 등등 이렇게까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대북이랑 이제 대화한다 싶으면 테마로 부각됐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지역 화폐, 아까 뭐 추경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코나이, 쿠콘, 헥토파이낸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은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대북정책, 지주사, 상법 개정안,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AI 수장 임명, 그게 이제 AI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좀 부각되나, 정책주들은 뒤에 정책 하나하나 또 추가가 되겠죠. 그거까지 좀 볼 것 같고, 원전은 23일에서 24일, 그 외교안보 싱크탱크 미국 10년간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키로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전주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은 있어요. 계속. 특히 미국 뭐 트럼프가 대놓고 정책에 대해서 힘주겠다 한 상태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일단 금요일은 한정기술, 두사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관련 주들은 계속 좀 짱짱하죠. 지속적으로 조금 눈은 둬야 되는 원전 섹터. 원전은 저는 엄청 좀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외에 뭐 볼리, 반도체 뭐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결국 큰 틀에서 일단은 유가 움직임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조정이 어디까지 일지, 저는 일단 전쟁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진짜 막 정유시설 막 다 계속 날마다 타격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면 이번 주 안에는 일단 시장이 중동 지역 전쟁에 좀 적응은 할 것 같거든요. 즉 조정이 있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야, 이 정도면은 뭐 중동 지역 뭐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무뎌지게, 어찌됐든 유가 뭐 반응은 하겠지만 그게 뭐 하늘 뚫고 계속 쭉쭉쭉 날마다 뭐 정유시설 어디 타격했다, A 타격했다, B 타격했다, C 타격했다, D 타격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번 주 중에는 좀 옆으로 이제 중동 지역 전쟁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특히 중동은 원래 예전부터 분쟁이 계속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 그거 정도를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적응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해지에 대해서는 원유, 천연가스, 방산, 해운,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요 정도를 해지 테마로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그 다음에 뭐 원전, 그다음 뭐 개별 이슈들, 다음 분기 뭐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뒤에 재료 일정이 있는 그런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시설 타격으로 인해서 그거 없었으면은 오늘 그래도 시장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수 플러스로 돌려놨었거든요. 어제 마이너스 5%인가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돌려놓는 것까지는 보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유가, 그다음 미국 선물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유가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